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, 또 금융시장에 주식, 채권 할 것 없이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, 서동구의 투자 코칭 스쿨에서요, 편하게 오늘은 금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미국에서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. 바로 우리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 3시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회의를 열어서 5.50%에 위치해 있던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. 소위 B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흔히 0.25%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또는 0.25%를 내리면 베이비컷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런데 0.5%포인트나 낮추는, 한꺼번에 두 단계를 낮춘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. 왜 이 금리 인하 또는 인상이 중요하냐?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.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가 안정입니다.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 같다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것 같다 싶으면 금리를 인상을 하죠. 그리고 또 고용이 너무 부진하다,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돈을 풀어준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.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.5%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. 미국이 5.5%를 기록하고 있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 2%포인트였다는 얘기죠. 보통 선진국들이 금리가 더 낮고 후진국들이 금리가 높은데 지금은 반대되는 현상입니다. 우리나라가, 물론 우리도 선진국이긴 합니다만은 초강대국인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낮다라는 거.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그 나라의 경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런데 왜 미국이 금리 인하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0년 3월 달,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코로나 사태, 이때 미국이 전격적으로 막 그냥 50bp, 75bp 제로금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0.5%, 1%, 그리고 0.75% 이런 식으로 올릴 때 1%에서 0.75를 단숨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정도로 계속해서 2.5, 3.25, 4%, 4.5, 5.0 막 이런 식으로 올린 거죠. 이 흐름들 속에서 우리도 당연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0.50까지 내려왔다가 우리가 미국보다도 조금 빨리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3.5까지 올려놓고 계속 13차례 연속 동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. 그런데 이 단순하게 금리만 가지고 뭐 금리 올리고 내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?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, 여러분들? 그 나라의 화폐 단위인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. 자,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. 이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달러 인덱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. 달러 인덱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죠. 전 세계 1위인 달러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지에서도 뭐 콜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달러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거죠.
그래서 주요 선진국 6개 통화가 바스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유로화가 되겠고요. 그리고 엔화가 되겠고요. 또 영국의 파운드화가 되겠고, 이렇게 주요 6개국의 통화를 가지고 1대1로 놓고 비교를 합니다. 그랬을 때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2023년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때는 코로나 때니까 급격하게 제로금리를 만드니까 요 당시만 일시적으로 달러화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속에서 급등을 했었지만은요. 그 이후에는 달러화가 90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본격화되니까 한때 이 달러 인덱스가 115까지도 넘어갔던 흐름들.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인상 안 하고 정체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105선에서 100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19일 날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올해도 전체적으로 2차례 더 금리 인하한다. 그러니까 5%대에서 4%까지 내려온다.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회의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. 그렇게 되면은 달러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더 약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. 100을 깨지거나 이렇게 뭐 97이 되든 95가 되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원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상대적으로 한때 1,400원이 넘나들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원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원화의 모습을 보시면은요, 이렇게 1,400원대를 넘어갈 듯 했던 모습 속에서 1,330원대로 내려옵니다. 자,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리나라는 석유를 비롯해서 웬만한 원자재들은 다 수입해 오잖아요.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기름값이 유가가 물론 뭐 70불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통화 가치가 비싸지니까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바로 이러한 부분들. 그래서 원화는 오히려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. 이런 점이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. 또 금리 인하를 함으로 해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 어디겠습니까? 대출받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죠. 그렇죠?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애플이라든가 또는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고금리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. 그러나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금리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론을 해오더라도 1, 2%에 빌려오는 게 아니라 5%, 6%를 빌려올 거 아닙니까?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.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부라든가 아니면 렌탈을 하든가 리스를 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현대차 한 대 살려고 그래도 소나타 그랜저 살려고 그러면은 현대캐피탈을 일부 이용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 현대캐피탈에 적용되는 금리 자체가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기준금리가 3.5니까 뭐 6%, 7%, 5% 이상.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금리도 당연히 내려가겠죠. 그러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대차가 됐든 다른 제품이 됐든 판매가 잘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거고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이다. 특히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미국이라는 그러한 팍스 아메리카가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고금리가 이제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경제도 새롭게 피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주식시장에도 중장기적으로는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
나름대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종목이 됐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됐든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유동성이 궁극적으로 계속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특히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이 어디겠습니까? 아무래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쪽이라든가 또 새로운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대출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도 증가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쪽들. 요즘 전기차들이 캐즘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바로 이러한 부분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다. 또 R&D 투자라든가 새로운 자금을 수혈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쪽들이 바이오 제약 업종들 아니겠습니까? 이런 쪽들. 또 소비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무래도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여행도 많이 갈 테고 외식도 좀 할 테고 그렇죠?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저금리 하에서 또는 고금리 하에서도 잘 버텼던 기술력 있는 IT 지배력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은 여전히 더 추가적으로 주가의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주가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고 있다.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경제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금리 인하가 우리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또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